작은 우편 취급소를 운영하던 70세 노인이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40여 년 전 실종된 가족을 이용한 끔찍한 음모가 드러나죠. 분노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통쾌한 역전과 뜨거운 감동으로 바뀌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군산 월명동의 조용한 골목에 작은 우편 취급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안우편 취급소라고 쓰여 있었어요. 페인트가 조금씩 벗겨진 간판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안병호는 오늘도 마지막 고객을 배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고 깔끔한 셔츠 차림이 그의 성실함을 보여줬습니다. 병호는 젊은 시절 우편집 배원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군산 곳곳의 골목길을 누비며 편지와 소포를 배달했어요. 은퇴 후에는 이 작은 취급소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비 온다던데 우산 챙기세요. 네, 감사해요. 마지막 손님이 문을 나서자 취급소 안이 조용해졌어요. 병호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장부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요즘 택배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우편 취급소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한 계속할 거야. 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호 형? 아, 재만이구나. 윤재만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근처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뭐 일이 있어서 왔나? 좋은 일로 왔어요. 윤재만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무슨 좋은 일이야? 집들이 초대하려고요. 집들이라고. 병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월명동 언덕 쪽에 양옥 하나 장만했어요. 대단하네. 사업이 잘 되나 보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어때요? 그럼 가야지. 축하해. 병호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윤재만은 동네에서도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업가였습니다.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준비할 건 없고 그냥 오시면 돼요. 알았어. 그래도 뭐 필요한 거 없는가? 그런 거 없어요. 마음만 가져오세요. 둘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병호는 윤재만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오후 병호는 약속 시간에 맞춰 윤재만의 새 집을 찾았습니다. 월명동 언덕에 자리한 깔끔한 2층 양옥이었어요. 대문 앞에 서니 윤재만의 성공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형. 집이 참 좋네. 부럽다. 윤재만이 대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맞았어요. 마당에는 국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국화와 하얀 국화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항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꾸며놨네. 아내가 꽃을 좋아해서요. 아내분은 어디 계신가? 시장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저녁에 돌아온대요. 병호는 마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잘 정돈된 화단과 깔끔한 석재 바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응접실로 들어가세요. 윤재만이 안내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니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새 가구들이 반듯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응접실 벽에는 각종 표창장과 기증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건 뭐야?
지역사회 봉사 관련 표창이에요. 대단하네. 몇 개나 되는 거야. 제과점 사업으로 성공한 윤재만의 위상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모범 사업자 표창, 불우이웃 돕기 감사장, 청소년 장학금 기증 인증서 등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과찬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겸손하기까지 하네. 병호는 윤재만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단순히 제과점만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회봉사에도 열심이었다니. 커피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커피로 주시게. 병호가 응답하자 윤재만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직접 끓이나? 아니에요. 가사 도우미가 있어요. 잠시 후 가사 도우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커피와 다과를 가져왔습니다. 어색하게 눈치를 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트레이를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세요. 병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여성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말씀을 잘 안 하시네. 원래 내성적이세요. 일은 정말 잘하는데 말이에요. 윤재만이 설명했어요. 병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좋았어요. 하지만 찻잔 손잡이가 조금 느슨한 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사업은 어때?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형도 우편 일수고 많으세요. 뭘 이제 많이 줄었어. 택배 회사들이 워낙 많아져서. 둘은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윤재만은 제과점 확장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병호는 우편 취급소 운영의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형, 윤재만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무슨 얘기야? 신사업으로 택배도 시작하려는데 혹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도움 말이야? 형이 워낙 우편 쪽에 경험이 많으시고 인맥도 넓으시니까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윤재만의 부탁이었습니다. 제과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택배 사업에도 진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야 당연하지. 뭐든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형. 병호는 윤재만의 야심을 이해했어요. 사업가라면 당연히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화장실 좀 이용해도 될까? 물론이죠. 복도 끝에 있어요. 병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중 주방 근처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뭐지? 병호는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분명히 둘 이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직감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데도 그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주방 쪽을 힐끗 보려 했지만 윤재만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찾으셨어요. 응, 잘 이용했어. 응접실로 돌아가시죠. 윤재만과 함께 응접실로 돌아갔지만 아까 그 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더 계시다가 가세요. 아니야. 그만 가볼게. 병호는 더 이상 머물기가 어색했어요. 그 이상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형. 나도 즐거웠어. 집 정말 잘 꾸며놨네.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럴게. 집들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병호는 계속 아까 그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었어요. 단순히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일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나. 하지만 40년 넘게 우편 일을 하면서 기른 직감이었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예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평범한 집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병호는 계속 윤재만의 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이상한 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주방에서 들린 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괜한 걱정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가사 도우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스치듯 본 그 옆 얼굴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병호는 집에 와서 오래된 서랍을 뒤졌어요. 가족 사진들이 든 상자를 꺼내놨습니다. 세월이 흘러 빛바랜 사진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그 중에서 특히 노란색으로 바랜 흑백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여동생 영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희야.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묻어둔 아픔이 다시 올라왔어요. 영희는 1979년 장마철에 실종됐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영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시장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간 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가 벌써 몇십 년 전이지. 병호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영희가 저녁 때까지 돌아오지 않자 온 가족이 뒤집어졌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밤새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그때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부모님은 영희를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임종 직전까지도 영희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병호에게는 평생의 한이 되었어요. 설마. 병호는 사진 속 영희의 얼굴과 가사 도우미의 얼굴을 비교해 봤어요. 눈꼬리의 선이 비슷했습니다. 특히 왼쪽 광대뼈 근처의 작은 점이 기억났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40년이 넘게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날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호는 실종 당시의 신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아둔 서류였어요. 오래되어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키 160cm, 왼쪽 광대뼈 아래 점, 손등에 화상 흉터, 영희의 신체적 특징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어릴 때 뜨거운 물에 손등을 대어서 생긴 흉터였어요.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였습니다. 그날 본 가사 도우미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키도 비슷했고 손등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뭔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어. 병호는 우편취급소 전산을 이용해 윤재만 댁의 우편물 수령 기록을 조회했어요. 우편취급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접근 권한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상하네. 평범한 가정집과는 다른 패턴이 보였습니다. 특정 요일에만 대량의 식재료와 의약품 배송이 몰려 있었어요. 마치 여러 명이 생활하는 것 같은 양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등기나 고지서는 윤재만이 직접 수령했어요. 하지만 생활용품이나 식료품은 대부분 대리 수령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외출을 안 하나. 일반적으로 가사 도우미라면 장보기도 하고 외부 업무도 처리할 텐데 이상했어요. 마치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병호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폐쇄적으로 생활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병호는 일부러 윤재만의 집 근처를 지나다녔어요. 우편물 배달을 핑계로 주변 상황을 살폈습니다. 안 씨,
오늘은 웬일로 이쪽에 오셨어요? 다른 집배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김 씨. 이 근처 배달 상황 어때요? 평소와 별다를 거 없는데요. 재만이 형 집이 여기 있다고 하던데. 아, 윤재만 씨 댁 말씀이시죠? 병호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집 가사 도우미분 어떤 분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거의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요. 항상 집 안에만 계신 것 같아요. 우편물도 안주인이 대신 받으시고 김집배원의 증언이었습니다. 역시 가사 도우미가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동네 통장에게도 슬쩍 물어봤습니다. 통장님, 윤재만 씨 댁에 가족이 몇 분이나 살아요. 윤 씨하고 아들, 그리고 가사 도우미 한 분이요. 왜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가사 도우미 분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통장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병호는 교회 봉사팀 일정도 알아봤어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목사님, 윤재만 씨 댁에 봉사 가신 적 있어요? 네, 가끔 반찬 배달 가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돌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때 가사 도우미 분도 보셨어요. 잠깐 보긴 했는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어떤 분이던가요? 좀 내성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위축되어 보이시던데. 목사님의 증언도 비슷했어요. 가사 도우미가 말을 잘하지 않고 위축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수상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 위축되어 보인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영희를 닮은 외모. 설마 정말 영희인가? 병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정말 영희라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4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억을 잃었나? 아니면 어떤 사정으로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병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쁜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있거나 누군가에게 억류되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확인해 봐야겠어. 병호는 신중하게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됐어요. 만약 정말 영희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병호는 잠들 수 없었어요. 40년 전 영희가 실종되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가사 도우미의 모습이 계속 겹쳐졌어요. 제발 영희였으면 좋겠어. 동시에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정말 영희라면 왜 이런 상황에 있는 걸까? 자유롭지 못한 처지라면 어떻게 도와야 할까? 병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병호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우편 배송을 핑계로 윤재만 댁의 활동 패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생활 패턴을 파악해보자. 병호는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우선 가족들의 외출 시간대를 조사했습니다. 경비업체 출동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이 동네는 방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출입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윤재만은 보통 오전 8시에 나가서 오후 6시에 돌아오네. 제과점 운영 시간과 일치했어요. 택배 기사들에게도 은근히 물어봤습니다. 이 집 배송할 때 누가 받아요? 보통 안주인이 받아요. 가끔 아들도 받고. 가사 도우미는 안 받나요? 못 본 것 같은데요. 항상 아내만 계신 것 같아요. 여러 택배 기사들의 증언이 일치했어요. 가사 도우미는 문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집이 조용하다고 했는데 병호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특정 오후 시간대에 현관 활동이 거의 없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정말 조용하네. 윤재만은 제과점에 있고 아들은 직장에 있는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 시간대에 병호는 윤재만의 집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첫날은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조용한 주택가의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지? 마당 위쪽 다락방 창문이 잠깐 열렸다가 닫히는 걸 봤어요. 순간적인 일이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락방에 누가 있나? 일반적으로 다락방은 창고로 쓰는데 사람이 생활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다시 관찰했어요.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움직임이 있네. 가사 도우미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외부 계단을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가더니 다락방으로 들어갔어요. 왜 다락에서 빨래를 하지? 보통 집에서는 1층 화장실이나 마당에서 빨래를 하는데 다락방에서 하는 건 이상했어요. 불편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할까요? 거기서 생활하나? 병호는 점점 확신이 섰어요. 가사 도우미가 다락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몇 차례 더 관찰한 결과 패턴이 보였습니다. 가사 도우미의 주요 활동 공간이 다락방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1층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병호는 더 가까이 접근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쓰레기 배출일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 쓰레기 배출일이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윤재만 댁 근처를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확인해 봤어요. 이름표가 뜯어진 옷이네. 마당에 놓인 쓰레기 봉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성용 옷가지였는데 이름표 부분만 깔끔하게 잘려 있었어요. 왜 이름표를 뜯었을까? 마치 신원을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새 옷을 샀다면 이름표를 그대로 둘 텐데 일부러 잘라낸 이유가 있을 거였습니다. 더 뒤져보니 작은 사진 조각도 나왔습니다. 이건 군산역 배경이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배경으로 보이는 건물이 분명히 군산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찢어져서 인물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필기가 있었습니다. 0. 뭐라고 쓰여 있지? 0으로 시작하는 글자였어요. 나머지는 찢어져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0이의 0일까?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른 이유로 영자가 쓰였을 수도 있지만 영희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병호는 쓰레기통에서 나온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사서함 열쇠를 꺼냈어요. 영희가 실종되기 전에 가족이 함께 사용하던 우체국 사서함이었습니다. 실종 후에도 혹시나 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혹시 뭔가 남아있을까? 사서함을 열어보니 80년대에 발송된 미수령 엽서들이 여러 장 남아있었어요. 대부분 광고성 우편물이었지만 그 중에 손글씨로 쓴 엽서가 몇 장 있었습니다. 이건 영희가 쓴 것 같은데. 엽서 뒷면의 기호와 필기체를 자세히 봤습니다. 영의 특유의 글씨체였어요. 특히 이응을 쓸 때 약간 타원형으로 쓰는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사진 조각의 필기와 비교해 봤어요. 손글씨가 똑같아. 병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영희의 글씨였어요. 미세한 특징까지 일치했습니다. 정말 영희가 저기 있는 거야.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윤재만의 집 다락방에 영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연락을 하지 않는지, 왜 숨어 지내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락방에 뭔가 있어. 병호는 다락방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불법 침입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정당한 방법을 찾아보자. 마침 교회 봉사팀에 반찬 배달 일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을 배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봉사팀과 함께 가면 자연스럽겠지. 병호는 교회 봉사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안 집사님, 다음 반찬 배달 때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도움 주시면 고맙죠. 요즘 봉사자가 부족해서요. 윤재만 시댁도 가시나요? 네, 정기적으로 가고 있어요. 혼자 계신 가사 도우미분 때문에요. 팀장의 대답으로 더욱 확신이 섰어요. 가사 도우미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계획이 잡혔습니다. 봉사팀과 함께 가서 다락방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정당한 방문 목적이 있으니까 의심받지 않을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보겠어. 병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영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만약 영희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하자. 병호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교회 봉사팀과 함께 윤재만의 집을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병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오늘 영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안 집사님, 일찍 오셨네요. 네, 준비할 것도 있고 해서요. 교회에서 봉사팀원들과 만났습니다. 총 4명이었어요. 팀장인 김 집사, 요리를 담당하는 박 권사, 그리고 새로 참여한 이 집사와 병호였습니다. 오늘은 5군데 방문 예정이에요. 김 집사가 일정을 설명했어요. 윤재만 씨 댁은 마지막에 갈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 가사 도우미 분이 좀 예민하세요. 사람이 많으면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팀장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왜 사람을 피하려고 할까요? 반찬은 어떤 걸 준비했나요? 미역국, 볶음 요리, 나물 반찬 이런 걸로요.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것들로 했어요. 박 권사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집들을 먼저 방문했어요. 모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반찬을 드리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어요. 어르신 건강하시죠?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봉사팀의 방문을 반가워하는 어르신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병호의 마음은 온통 마지막 방문지에 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윤재만의 집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윤재만이 봉사팀을 맞았어요. 병호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웃음으로 바꿨습니다. 병호 형도 오셨네요. 봉사활동 처음 해보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시네요. 병호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반찬 가져왔어요. 김 집사가 음식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좋아할 거예요. 직접 전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봉사팀이 현관에서 윤재만과 이야기하는 사이 병호는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슬쩍 자리를 떴어요. 화장실 좀 이용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시잖아요. 병호는 복도로 향했다가 마당 쪽으로 돌아갔어요. 지난번에 본 외부 계단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있네. 2층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었어요. 병호는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락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저게 뭐지? 의료용 정리함이 보였어요. 그리고 성인용 보호용품 상자들도 쌓여 있었습니다. 일반 가정집 다락방에 있을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어. 안쪽에서 인적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숨죽인 움직임이 문턱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마치 누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호는 문틈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쪽 벽에 작은 서랍장이 놓여 있었어요. 서랍 상단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약봉지가 있네. 진정제 처방 봉투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복용 일정표와 체크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환자를 관리하는 것 같은 체계적인 기록이었어요. 이건 뭐지? 서랍 옆에 놓인 종이철을 봤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맨 위에 있는 서류의 제목이 보였습니다. 사적 후견 위임서 초안. 병호는 깜짝 놀랐어요. 후견인 제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악용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수임자 예정란에는 윤재만의 아들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피후견인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인감증명 사본까지. 서류철 안에는 각종 증명서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치 언제든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병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재산을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더 들여다봤어요. 구석에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평상복을 입은 일반인 같았습니다. 명찰도 없었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감금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영이야.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왼쪽 광대뼈 아래 작은 점이 보였어요. 손등에는 희미한 흉터도 있었습니다. 영희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40년이 지나서 많이 변했지만 분명히 영희였습니다. 이런 일이. 병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희를 40년 넘게 숨겨두고 이제 와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정제로 의식을 흐리게 하고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영희가 혼자 살면서 모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짓을. 40년 넘게 가족을 속이고 영희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던 윤재만의 계획이 드러났어요. 병호는 주먹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영희의 처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병호는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방전, 후견 서류, 그리고 다락방의 상황까지 모든 걸 기억해뒀습니다. 핸드폰으로 조심스럽게 사진도 찍었어요. 나중에 신고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어.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됐어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영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영희의 눈에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아직 기억이 남아 있었던 거였어요. 영희야. 병호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병호는 다시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곧 구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병호 형, 어디 계세요? 아래에서 윤재만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병호는 조심스럽게 다락방을 빠져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현관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장실 다녀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봉사팀은 아직 윤재만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합류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 건데요. 자주 오세요. 집을 나서면서 병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증거도 확보했고 영의도 확인했어요. 이제 구출 작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병호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됐어요. 체계적이고 법적으로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기록을 정리해보자. 병호는 우편취급소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특송 이력, 내용 증명 접수부, 등기 반송카드, 그리고 배송 기록까지 40년간 우편 업무를 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총동원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윤재만 댁의 우편물 수령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이상하네.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가 병호의 추측을 뒷받침했습니다. 윤재만 측이 최근 한 달간 후견 관련 우편물을 집중적으로 수치한 기록이 표로 나타났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온 서류, 병원에서 온 진단서, 은행에서 온 각종 증명서들, 모든 것이 후견인 신청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했구나. 의약품 배송 기록도 의심스러웠어요. 진정제와 수면제가 정기적으로 배송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었지만 양이 너무 많았어요. 이걸로 충분해. 병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군산에서 가장 신뢰받는 김 변호사였습니다. 안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병호의 표정을 보고 진지해졌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병호는 지금까지 확인한 모든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영희의 실종, 윤재만 댁에서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후견인 관련 서류까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변호사가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명백한 노인학대 사례네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와 경찰서에 동시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신뢰성이 높아지거든요. 한 사람만 신고하면 개인적 원한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조언이었습니다. 병호는 교회 봉사팀과 동네 통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김 집사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함께 신고해 주세요. 박 권사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런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죠. 동네 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씨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네요. 당연히 신고해야죠. 여러 사람이 함께 신고하면 더 신뢰성이 높아질 거였습니다. 지자체 노인학대 신고 센터입니다. 병호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병호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40년 전 실종된 여동생이 지인의 집에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는 계획, 그리고 약물을 이용한 통제까지. 심각한 사례네요. 즉시 현장 점검을 나가보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한가요? 오늘 오후에 갈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었어요. 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습니다. 112 신고센터입니다. 노인학대 신고하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 말씀해 주세요. 경찰서의 반응도 빨랐어요.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봉사팀원들도 각자 신고했어요. 김 집사,
박 권사, 이 집사 모두가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습니다. 동네 통장도 지자체에 직접 신고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고하면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병호는 만족스러웠어요. 오후 2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윤재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호도 신고자 자격으로 동행했어요. 윤재만 씨 계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현관문을 연 윤재만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돼서 현장 점검하러 왔습니다. 윤재만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 무슨 일이? 다락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락방이요. 거기는 그냥 창고인데요.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경찰과 공무원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병호도 함께 따라갔어요. 여기 계신 분이 누구세요? 가사 도우미입니다. 윤재만이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신분증 확인 가능한가요? 그게 윤재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분은 안영애 씨로 확인됩니다. 병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40년 전 실종 신고된 제 여동생입니다. 뭐라고요? 경찰과 공무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전 실종 사건이 이런 식으로 해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이 점과 흉터를 보세요. 병호가 영희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정말 안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의약품 관리표와 후견 서류도 확인해 보세요. 병호가 서랍을 가리켰어요. 정말 있네요. 사회복지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진정제 처방전과 후견 위임서 초안이 발견됐어요. 이건 명백한 학대 사례입니다. 약물로 의식을 흐리게 하고 재산을 노린 것 같네요. 공무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어요. 우선 피해자를 분리 보호하겠습니다. 영희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임시 보호시설로 가기로 했습니다. 형님이 신고하신 거예요. 윤재만이 병호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당연하지. 내 동생인데. 그런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40년 넘게 숨겨놓고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성이 달라서. 거짓말하지 마. 이 모든 준비를 우연히 했다고. 우편 수치 패턴, 의약품 관리 기록, 후견 서류까지 모든 증거가 윤재만의 계획적 범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윤재만이 변명하려 했어요. 오해가 아니야. 증거가 다 있어. 병호는 우편 기록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모든 후견 관련 우편물이 뭐야? 우연이야. 그건 약은 왜 이렇게 많이 처방받았어? 설명해봐. 윤재만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보호해드린 거예요. 자발적이라고. 그럼 열쇠는 누가 관리했는데? 안전을 위해서. 안전. 감금이지. 안전이 뭐야? 경찰이 다락방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외부에서 잠글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안에서는 열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감금입니다.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정말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윤재만이 수갑을 찼어요. 아들도 공모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노인학대, 감금,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입니다. 경찰이 혐의를 정리했어요. 병호는 드디어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한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영희야, 이제 안전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영희에게 말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40년 만에 들은 영희의 목소리였어요.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병호는 오랜 복수를 한 것 같았어요. 우편 기록이라는 자신만의 무기로 악인을 처벌한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노인학대 사건이래요. 윤재만 씨가 체포됐다네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40년 전 실종된 분을 숨겨뒀다니 믿기지 않네요. 동네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봉사팀원들이 모였습니다. 안 집사님 덕분에 큰일 해결했네요. 정의가 실현됐어요. 영애 씨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모두가 병호를 칭찬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우리는 신고만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었어요. 병호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녁 뉴스에도 나왔어요. 40년 전 실종된 여성이 지인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노인학대와 재산 갈취 목적으로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편 기록을 활용한 시민 신고로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기자가 병호를 인터뷰했어요. 어떻게 발견하게 되셨나요? 우편 업무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었나요? 우편물 수령 패턴이 이상했어요. 특히 후견 관련 서류가 집중적으로 배송됐거든요. 대단한 관찰력이네요. 40년간 우편 일을 한 경험이죠. 인터뷰가 방송되자 전국에서 반응이 왔어요. 정의가 실현됐다. 포기하지 않는 가족에 감동했다. 우편 집배원의 사명감이 대단하다. 시청자들의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우편 기록 기반 학대 예방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병호의 사례가 전국적인 변화의 계기가 됐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상한 집이 있어요. 우편물 패턴을 확인해 보니 의심스러워요. 병호의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숨겨진 학대 사례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정말 뿌듯해요. 병고는 진심으로 만족했습니다. 영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거였어요. 40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우편 집배원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기분이었어요. 영희야, 이제 정말 자유야.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병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